안녕하십니까, 장원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국민 믹서라고 하는 X32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누구나 다 잘 알 것 같지만 또 누구나 잘 모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쓰고 계시지만은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완성도 있게 사용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X32를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진짜 음향 시스템의 어떤 디지털 믹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믹서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X32를 이 기기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뭐 디지코건 무슨 뭐 아비드 S6라는 거건 야마하 쪽에 M7CL이나 CL5나 QL이나 뭐 대부분 다 기본 기능은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잘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히 저랑 하나씩 배워가면은 뭐 언젠가는 또 그리고 유튜브니까 계속 보고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뭐 언젠가는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음향 시스템 핸드북도 똑같아요. 그게 뭐 한 번에 다 읽고 이해를 하신다라는 건 불가능이고 그러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친숙하게 그러면서 이제 실제 믹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믹서에서 뭔가를 만지고 올리고 내리고 뭐 해보면서 그러면 이제 언젠가 그 타이밍이 와요. 때가 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사운드도 만들어내고 자기가 어떻게 이제 그 조금 더 알아서 맨날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만지다가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생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이 너무 길었고요. 자, 그 X32의 한글 매뉴얼이 있는데 잠시만요. 한번 한글 매뉴얼을 제가 요 X32 윈도우를 끄고 이게 이거구나. 예. 지금 이게 이제 한글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한글 매뉴얼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매뉴얼 말고 뒷부분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단은 뭐 찾아서 한번 보는 것은 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음향 시스템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쓴 음향 시스템 핸드북 그걸 보셨거나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포함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윈도우를 끄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로 실제 이 믹서랑 컴퓨터를 링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 8번을 키우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같이 이제 네트워크로 싱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네트워크는 여기서 해요. 여기 네트워크에서 요 이제 콘솔의 IP와 컴퓨터의 IP 그래서 같이 커넥트를 하게끔.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야만 돼요. 같은 네트워크라는 것은 컴퓨터 용어인데 요 192.168. 요 마지막 거가 0부터 255 그 범위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기기마다 하나씩. 그래서 그것이 그 네트워크 안에 그러니까 이 X3이라는 믹서랑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네트워크 기기로 존재를 해서 두 개가 찾아내서 서로 싱크를 하는 거예요. 커넥트를 해서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거. 싱크로나이즈를 하면 이제 콘솔에서 지금 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다 컴퓨터로 오게끔 반대로 PC에 있는 게 컴퓨터로 가게끔도 해요. 이제 그 기능을 하는 기능이 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건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일단 뭐 셋업을 켜놨으니까 셋업 윈도우를 보시면은 자 셋업이 그러니까 셋업에서 여기 믹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 에디트의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키면은 좀 같이 이제 움직여요. 제가 홈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밑에 누르면
여기도 미터가 나오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믹서에서 움직이는 것이 같이 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믹서를 따라서 이 에디트 컴퓨터에 있는 것들이 움직이게끔. 자, 그걸 찾았으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 셋업에서 글로벌 보면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믹서의 버전인 거죠. 믹서의 펌웨어가 몇인지. 그래서 지금 2.5라는 버전으로 이제 올라와 있고 그 아래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초기화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 썼던 것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고 공장에서 나왔던 모양대로 그래서 펌웨어대로 만드는 거. 뭐 콘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즈 그런 기능. 뭐 show data library 그러니까 이 각각의 부분을 초기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샘플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샘플 레이트이 48kHz와 44.1kHz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디지털 오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그 1초를 그 몇 번의 샘플링 주파수로 잘라서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냐예요. 구글을 하거나 제 그 음향 시스템 핸드북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차이보다는 우리가 이 실제 믹서에서 만들어내는 사운드의 차이가 훨씬 더 커요. 48kHz로 굳이 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시스템하고 동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싱크를 했을 때, 비디오 시스템에서는 48kHz를 이제 많이 활용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반드시 해야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카드로 해서 DAW, 우리 뭐 프로툴이나 그러니까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그 녹음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결할 경우에 그 이 디지털 데이터의 기본 규격이니까 이게 44.1이나 48kHz가 그걸 맞춰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작업들이 48kHz로 작업을 해왔다면은 그럼 48로 하는 게 맞는 거고 44.1로 해왔다면은 44.1로 하시면 돼요.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이게 또 하나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디지털 오디오는 이게 주는 쪽하고 받는 쪽이 늘 맞아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 테이프인데 줬어요.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준다, 받는다. 근데 이거를 주는데 안 받고 있거나 아니면 주는 동안에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거나 떨어뜨렸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동기를 맞출 수 있게끔 어떤 기기에서 다른 기기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동기를 하는 거에 주체를 인터널로 해놓으면 이제 이 X3이라는 믹서가 그 동기의 주체인 거고 AES50A라고 하면은 이제 외부의 AES50A 포트에 연결될 기기가 이제 그게 클락을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 클락의 마스터. B는 B인 거고 B가 되는 거고. 그럼 익스펜션 카드로 해놓으면 이제 컴퓨터, 그러니까 익스펜션 카드를 통해서 연결된 컴퓨터가 클락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클락을 이제 지정해서 나오게끔. 이것도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은 구글 하시거나 제 음향 시스템 핸드북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 타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믹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이 컴퓨터에서는 내가 싱크 콘솔을 해놓으면은 클릭하면은 이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넘어가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으로. 그 정도. 뭐 나머지는 괜찮고요. 컴퓨터 말고 이제 그 믹서에는 이제 그 LCD에 밝기를 컨트롤을 또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밝기들 조정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솔에는 이 아래쪽에 6개의 그 인코더라 그래요. 놉인데 볼륨 놉. 그래서 이걸로 그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를 조정을 하거나 눌러서 선택을 하거나 해요. 여기를 누르거나 이렇게 누르거나 돌리거나 누르거나 돌리거나 이렇게 하게끔 돼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가볼게요. 그냥 그래서 맨 위에 홈 버튼이 있어요. 홈. 그럼 믹서에서 이제 홈 버튼
누르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홈에는 뭐가 있냐면은 홈, config, gate, dynamic. 이건 이제 dyn. 예. 다이나믹에 이렇게 이제 앞에 것만 앞에 세 글자만 줄여서 다이나믹, 다인, 그래, 딘. 그다음에 EQ 그리고 sense가 있고 그다음에 main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면은 자, 지금 여기 옆에 채널 1이라고 있죠. 채널 1. 그 얘기는 select 내가 1번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2번 누르면은 2번이잖아요. 3번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디지털 믹서는 우리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채널들마다 채널 1번에 뭐 프리앰프가 있고 EQ가 있고 억스가 있고 이렇게 기능이 쫙 있고 페이더까지. 그래서 그 같은 게 2번에도 하나 있고 또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기본 채널 모듈 스트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채널 스트립이 몇 개냐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36채널 믹서, 32채널 믹서 그러면 그 채널 스트립이 32개가 있다라는 거. 근데 디지털 믹서로 넘어오면서 이게 디지털은 그 기본 하드웨어 기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디지털이라는 거가 이제 그 내부에서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로를 이제 그 실제 회로가 아닌 그러니까 컴퓨터의 프로그램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가상 회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아날로그 믹서에서 우리가 EQ나 어떤 그 전자기기를 만들었던 그 전자기기 회로를 그거를 같게 똑같이 그 프로그램으로 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을 해서 디지털 믹서가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즉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우리가 회로로 구성되었던 것들을 이제 디지털 믹서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DSP라는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앰프 섹션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이트, EQ 섹션들을 다 그 똑같은 회로들을 이제 디지털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로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 아날로그 믹서처럼 채널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프로그램 내에서의 그 앱이니까 앱. 우리가 이제 아이폰이건 뭔가를 하나 클릭을 딱 하면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음악을 연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무슨 파일을 해놓고 플레이를 누르면 재생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다 믹서로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날로그 믹서처럼 채널별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채널 1번을 눌렀을 때 자, 채널 1번을 눌러서 뭔가를 만졌다라는 그것은 이제 실제로는 컴퓨터 안에 어떤 공간에서 1번의 데이터 값을 보관하고 있죠. 채널 2번은 또 있을 거고 3번도 또 있고 4번. 그래서 총 뭐 지금 이 믹서 가운데는 이 믹서 같으면은 이제 40개의 공간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실제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데 그걸 40개를 아날로그 믹서처럼 40개를 똑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가의 디지털 믹서로 가면은 그것들을 하나씩 해놔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믹서처럼 쓰기에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제 그래서 채널 하나별로 보이게끔 그렇지만은 그러려면 또 각각의 그 부품들이 곱하기 40개, 곱하기 60개 이렇게 넘어가니까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줄여놓고 우리가 셀렉트를 했을 때 어떤 게이트를 만지면은 그 셀렉트 된 거에 게이트를 그 가상의 채널에서 그 영역들을 불러내게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품들을 줄이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믹서에서 보이는 이 부분 그래서 각 채널에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을 아예 한 개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 놓고 내가 셀렉트를 해서 내가 지금 여기 3번 만져서 뭔가를 이렇게 키웠다면은 이렇게요. 그게 내가 2번 만졌을 때는 안 키운 거잖아요. 한번 누르면은 키웠던 대로.
그러니까 각각의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채널들을 만져 놓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조작 섹션이 그 하드웨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렉트해서 내가 어떤 채널에 어떤 기능을 쓸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이 쭉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늘 이 디지털 믹서에서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몇 번 채널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게, 그래서 내가 킥이면 킥 채널을 만져서 킥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하게끔. 근데 내가 실은 킥을 아니고 스네어나 뭐 하이햇이나 다른 거를 만져 놓고 나는 킥인 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기본 화면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그 버릇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그래서 꼭 항상 셀렉트를 확인하고, 지금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요 믹서에서 우리가 요 나온 거, 이 똑같은 화면이 여기 그려져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5번이라고 이렇게 있게끔. 그래서 그게 내가 지금 만지는 채널이 몇 번인지를 계속 확인을 해야만 돼요. 알았죠? 그걸 못하면은 이제 남애들이 맨날 긁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바뀐 것 같은데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게 공연 때 같은 때는 이제 너무 심각한 에러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킥을 만져서 킥을 어떻게 키웠는데 베이스가 막 커지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요 홈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셀렉트를 해놓은 그 채널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1번 채널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화면에 보인 것에 페이더로 내가 요걸로 볼륨을 조정을 하든지 뮤트를 하든지 솔로를 하든지 뭐 그런 기능들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럼 홈에는 여기 이제 인풋이 딱 있고, 여기 in gate EQ dynamic insert ou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신호가 마이크를 꼽으면은 요 인풋에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아웃풋을 통해서 이 LR로 나가게끔. 그래서 그 신호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믹서는 인풋 부분인 요 프리앰프, 요거요. 요 프리앰프 부분. 프리앰프를 통과한 다음에 게이트를 통과를 해요. 프리앰프 뒤에 게이트 여기 있고, 그 다음에 EQ가 있어요. 컴프레서가 아니고 EQ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통과한 다음에 EQ에서 뭔가를 만지고 다이나믹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인서트를 통해서 뭐 외부 아니면 내부 어떤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으로 나가게끔. 그래서 뮤트를 누르면은 여기 뮤트 하면 뮤트가 여기 어떻게 했죠? 뮤트 이렇게 뮤트 이렇게 하드나 뮤트 누르니까 여기 켜지게끔. 이 사실상 이 홈이라고 있는 이 홈 버튼에서는 내가 실제 이 채널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DCA라는 그 아웃풋에 그룹핑하는 그 상황도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채널이 몇 번의 DCA 그룹핑 되어 있나, 몇 번 뮤트 그룹에 연결이 되어 있는가, 뭐 인서트가 내가 포스트로 되어 있나 프리로 되어 있나. 인서트를 프리로 해놓으면 인서트 포인트가 프리니까 요 EQ 앞단으로 가게끔, 포스트는 EQ 뒷단에서 이렇게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게 하는 거. 다이나믹스도 이렇게 놓으면은 EQ 앞단인 거고, 이러면 EQ 뒷단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믹싱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은 이래야만 돼요. 그래서 즉 뭐 인서트는 지금 안 쓰니까 빼고, 그래서 게이트를 통한 다음에 컴프레서나 뭐 그런 종류의 다이나믹스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EQ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음색을 만들게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호가 전달이 되게끔. 그래서 요 홈 채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채널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 샌드 나간 거, 그러면 각각의 억수로 나간 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억수 1번을 키웠고 뭐 이렇게 4번도 키워놨다면 그게 홈 버튼에서 여기 이제 1번 요만큼 키웠고 4번 요만큼 키웠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온 게 있고 그냥 하얀색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 보면은 포스트라고 되어 있고 컬러가 검해요. 그러니까 포스트는 페이더, 여기 그림 있죠. 그래서 페이더의 뒤에서 억스를 빼갈 때는 여기 포스트로, 페이더의 앞에서 빼갈 때는 프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프리 페이더예요. 그 얘기는 즉 7, 8번은 페이더 앞단에서 빼간다는 거, 7, 8번을 페이더 뒷단에서 빼간다는 거, 이렇게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인풋까지 다.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케이. 그리고 뭐 뮤트 되는 거, 뮤트를 얼만큼 이제 내릴 것인가, 그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컨피그가 있어요. 컨피그 윈도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 인풋 섹션, 그 프리앰프 그 앞단에서 아니면 이제 요 채널에서 내가 필요한 조작들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풋 레벨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인풋 레벨을 이제 마이크를 꼽고 뭐 노래를 해보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이크 테스팅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이 맨날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그러다가 이제 노래 시작하면 막 이렇게 크게 내면은 레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꼭 마이크 테스팅 할 때는 부끄러워도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하게끔, 그래서 실제 부르는 거, 실제 연주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그 레벨을 프리앰프에서 키울 거예요. 프리앰프는 앞에 있었죠? 요거 트림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요걸로 트림을 1번에서 만약에 이렇게 키워지게 돼요. 여기 뭐 플러스 몇 가지. 이것도 뭐 12시에 해놔야 된다, 2시에 해놔야 된다, 3시에 해놔야 된다, 아니면 뭐 몇 시가 가장 좋은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입력을 단지 얼마만큼 내가 믹서에서 최적화한 레벨로 키울 수 있냐, 키우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이크건 베이스건 킥드럼이건 간에 그걸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이 여기 요 초록색 여기 마이너스 18이 딱 있잖아요. 요 위에 공간에서 신호가 있게끔 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략 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8인데 대략 마이너스 12까지 12가량 거기에서 레벨이 뜨게끔 요걸로 개인으로 키우거나 내리거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요 프리앰프의 다른 사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컷이라는 게 있고, 로우컷은 이제 하이패스, 우리가 고음을 패싱하는 거, 고음만 패싱 되게끔, 그 말은 즉 저음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로우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으로 하겠냐, 소스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요 채널 1번은 지금 어떤 그 입력 채널을 실제 받아들이고 있냐예요. 여기 이제 카드라고 나온 것은, 그것은 우리가 라우팅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 채널, 요 믹서의 1번 채널을 카드에서 받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이제 공연장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같이 1번에다 마이크를 꼽았을 때는, 그러면 여기다 요 라우팅에서 패치 인풋을 1번으로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와서 보면은 1번 여기 있어요. 그럼 in 01. 그 얘기는 우리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믹서 뒤에 보이는, 그러니까 믹서 뒤편에 있는 채널 1번에서 1번에 꼽힌 입력 신호를 내가 채널 1번에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내가 2번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 채널이 믹서의 채널 1번인데 그 1번의 실제 입력은
뒤에 1번에 꼽힌 게 아니고 2번에 꼽힌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으로 해놓고, 그럼 채널 1번에 꼽힌 입력 뭐 마이크건 악기건 간에 그 1번을 채널 믹서 채널 1번의 소스로 만든다라는 거. 그 얘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를테면 1번에다가 여기 채널 1번을 해놨어요. 근데 2번에도 내가 채널을 1번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이크를 쓰는데 그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볼륨이 기도를 하는 다른 분보다 작을 경우 아니면 클 경우, 그러면 같은 입력, 그 믹서 입력에 꼽힌 마이크를 내가 1번이나 2번에서 다르게 작업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이나믹에서나 페이더의 볼륨이거나, 그럼 내가 1번 마이크, 그 믹서 뒤에 1번에 꼽힌 것을 필요할 경우에는 요 1번 채널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채널에서 만들어 놓은 뭐 EQ나 어떤 그 세팅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뭐 채널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면 2번인데, 채널을 모았을 경우에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마이크는 뭐 16번을 꼽혔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기 편하게 그것을 내가 2번에다가 연결해 놓으면은, 이를테면 이거를 8번에다 꼽힌 마이크를 내가 채널 2번에다 해놨다. 그러면 8번에 8번으로 해놨더라도 이 2번에서도 똑같은 8번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괜찮은 기능이에요. 그리고 딜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뭐 일반적으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입력에서 동일한 악기에 마이크를 두 개를 해놨는데 그 거리차 때문에 어떤 그 1번 채널과 2번 채널에서 어떤 그 위상 차이가 나올 때, 그것을 이제 이 하드웨어적인 그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공간의 차이를 우리가 시간차로 같이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거 앞에 나올 거를 밀어서 뒤에 것과 동시에 들리게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능을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서트라는 거, 여기 인서트. 그러면 이 채널만의 어떤 그 내장된 요 기기들이나 아니면 이제 억스를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서 무슨 뭐 아웃보드들, 우리가 밖에 외부 기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가 있죠. 게이트는 이제 우리가 따로,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게이트가 그냥 단순히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게이트가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는 거. 1번에 게이트를 켜고 끄는 거. 이렇게. 하드웨어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지금 이 믹서의 이 하드웨어는 정말 그냥 켜고 끄는 스위치예요. 스위치고, 요 페이더도 그 값을 변하게 하는 그 이제 데이터 변환기, 데이터 값을 지정을 해 놓는 것일 뿐이지, 아날로그 믹서처럼 신호가 지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믹서에서 이제 그 뭐 페이더나 볼륨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노이즈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만드는 경우, 그 안에서 뭐가 접촉 불량이 있거나 이제 기기가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그 신호가 직접 전달이 되니까 신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디지털 믹서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실제 거기에는 신호가 지나가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컨트롤해서 데이터를 더하기 1하고 빼기 1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키우는 거, 더 내리는 거, 그런 기능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게 요 게이트를 켜고 끄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은 이제 우리가 컴프레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익스펜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로만 쓴다고 하시면 돼요.
컴프레서의 사용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뭐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가 EQ. 이거는 뭐 가장 쉽게 쓰겠지만 또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도 일단은 지나가 보겠습니다. 센스. 센스는 이제 우리가 그 일반 아날로그 믹서에서 억스라고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것들을 각각의 원래 신호가 들어와서 이 메인 레프트 라이트 그 메인 출력으로 나가는 거 외에 독립적으로 따로 출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16개가 나갑니다. 두 번째 거 이렇게. 그러니까 즉 여기 13번에는 13번을 주면은 이게 이제 그 에펙터로 가는 신호죠. 14번도 있고 15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니터를 연결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무대 위에 모니터 1번을 연결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신호를 키우려면은 얘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쭉 이렇게 2번에 모니터 이렇게 있겠고 키보드에다 키보드가 7번인데 키보드에서 1번의 모니터를 좀 더 키워달라. 그럼 얘를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런 기능이니까 그렇게 센스 보내는 거. 요 신호의 흐름에서 내가 신호의 흐름과는 독립된 하나의 신호를 뽑아가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요 포스트에서 뽑아가느냐 즉 페이더를 기준점으로 페이더 뒤에서 뽑아가느냐 페이더 앞에서 뽑아가느냐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뮤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안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메인에서는 이제 요 LR은 그 기본적으로 채널이 나오는 것을 내가 신호를 어디에다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레프트 라이트 그 좌우인데 가운데 놓으면은 좌우에 동일한 양을 내보내요. 이거를 100으로 놓으면은 이제 레프트 쪽으로만 소리가 다 나가게끔 이렇게 라이트 쪽으로만 나가게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독립된 페이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놓으면은 두 개가 중간에 있을 거고 이렇게 각각의 나가는 것의 페이더를 얘가 요 펜폿이라는 것이 이제 내보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믹스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로 나가는 버스와 또 그것에 더해 놓은 요 모노버스라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이 여기서 이제 요 홈 기능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거 이제 미터예요. 미터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미터를 켜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채널이라고 있는데 채널은 이제 그 모든 입력 채널의 그 신호의 크기를 여기서 이제 나와요. 그래서 채널 1번부터 이렇게 쭉 16번, 32번까지 그러니까 32 채널 들어온 것들의 레벨을 보여주고 현재 페이더의 위치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7번 올렸으니까 7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더의 위치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은 프리페이더 리슨으로 돼 있을 거니까 이 페이더 앞단에서 레벨을 확인하게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페이더를 내려도 내가 7번에서 누가 마이크를 켰는지 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내가 킨 거를 보고 키우게끔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죠. 게인 리덕션은 게이트에 의해서 게인이 줄어든 크기를 보여주는 거고 다이나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프레서를 주로 활용한다면은 컴프레서에 의해서 게인이 줄어준 그 값이 여기서 이제 레벨로 표시가 돼요. 얘기인 거고. 오케이, 믹스버스는 이제 내부에 우리가 아까 모니터랑 에펙터를 말했을 때 그 1번에서 16번까지 16개의 믹스로 나가는 레벨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표시를 해요. 마스터 페이드니까 여기서 내가 얘를 키우면은 그러니까 요 4번 마스터를 키웠던 그러니까 지금 마스터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4번에서 모니터에서 사운드가 안 나온다 그래요. 마스터 페이더가 내려와 있네. 이걸 이렇게 키우게끔. 너무 크다? 내리고. 마스터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곧 채널에서 우리가 각각의 적절한 믹싱을 해 놓은 거.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보컬인데 나는 키보드를 좀 더 키우고 백업 싱어를 내리고 뭐 킥드럼 소리를 좀 더 키워달라 그러면 그것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믹스를 4번의 믹스를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하게끔 여기서 그 기능인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매트릭스는 이제 또 하나가
이 믹스버스라는 것과 우리가 이제 메인 레프트 라이트라는 것을 합쳐서 다른 출력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는 게. 그건 뭐 이제 추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메인 버스는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메인 사운드가 나가는 크기가 나오고 페이더의 위치인 거죠. 이렇게. 요거 이제 모노나 센터.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본 거 LR 플러스 모노 했을 때는 모노의 페이더의 위치인 거고 센터의 위치 각각의 레벨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 뭐 게인 리덕션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이 믹스 버스에도 우리가 그 컴프레서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거기서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억스 샌드는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은 기본 입출력 외에 다른 보조 입출력이 또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억스 샌드와 억스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억스 샌드로 이제 믹서에서 나가는 거, 억스 샌드라는 통해서 아웃풋되는 거에 대한 크기, 그다음에 억스 리턴이니까 억스 리턴에다가 꼽아놓은 입력의 크기, 그러니까 뭐 CD 플레이어를 꼽았든지 컴퓨터에 출력을 꼽았으면 각각의 출력에서 나오는 거, 각각의 요거 이제 그 페이더의 위치들, 얼마큼 내가 키웠는지 그것들이 보여지겠죠. 그 다음에 에펙터 리턴, 그러니까 내가 리버브나 딜레이를 이제 내부에서 연결했을 때 그것이 돌아오는데 그것에 대한 크기들, 이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인아웃, 그래서 우리가 여기 총 입력과 총 출력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실제 소리가 몇 번 채널에서 어떤 크기로 들어오는지 또 어떤 샌드로 나가는지 리턴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뭐 아웃풋 우리가 이제 각각의 버스 아웃풋들 요 P16이라는 거 이제 P16은 개인용 우리가 모니터하는 게 있잖아요. 요만한 거 베린저 그것에 나가는 소리들의 이제 크게 보는 거. ASEB라는 건 이 디지털 믹서의 메인 아웃이나 뭐 어떤 출력을 디지털 출력으로 내는 거. 그것에 대한 크기. 또 모니터는 모니터 섹션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이 모니터라고 하는 거. 요 부분에서 나가는 것의 크기. 그것들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RTA는 우리 이제 아날라이저.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를 각각의 우리 주파수 축의 어떤 크기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퀄라이저에서 만지는 것 같은 그 음색적인 것들의 크기들을 보여주는 거. 그래서 그것을 채널 몇 번의 마이크를, 채널 몇 번의 입력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것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등등, 피크, 홀드 뭐 이런 거 있고, 그게 이제 요 미터 부분. 라우팅은 기본적으로 이 믹서에 그 입출력을 내가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라우팅이라는 게 그 루트 있잖아요. 루트라는 거 우리 길 라우트라고 얘기하는데 루트. 그러니까 어떻게 신호가 와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내가 임의적으로 더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였다면은 이미 이제 그 마이크 잭 있잖아요. 마이크 잭을 꼽았다가 만약에 내가 7번을 8번을 꼽으면 다시 뽑아서 꼽아야 되고 아니면 뭐 그런데 이거는 이미 그 패치베이라고 하는 부분이 믹서 안에 있어요. 그래서 믹서 안에서 연결되는 것들. 즉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풋에 1에서 8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믹서는 마이크 입력이 16개 뿐이에요. 요 컴팩트라는 거는 요 X32C. 근데 이제 그냥 일반 X3이면은 마이크 입력이 32개니까 그럼 내가 인풋 그러니까 요게 이제 8개씩 묶었어요. 그 1번에서 8번에 그 이 한 묶음의 입력을 내가 로컬이라고 하면 믹서 자체의 입력. 그다음에 AS50의 A1 A라고 하면은 이제 AS50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S16이라고 S16 그래서 우리가 랜 케이블 꼽아 가지고 무대 위에다 놓고 그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16 인풋 8 아웃풋인 거. 그래서 그것을 내가 AS 포트 A에 꼽았다면 거기에 꼽은 것을 내가 인풋 1번에서 쓸 수 있게끔 AS 포트 뭐 B에 꼽았다면 B에 꼽힌 그 1번을 내가 채널 1번에서 쓰는 거. 그러니까 AS50 A 포트에 꼽인 25번을 내가 1번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것을 지금 AS 그 A25에서 32를 1번으로 꼽았다면 우리가 아까 해봤던 대로
컨피그에 가보면은 여기에 A25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AS EBU 그 AS50A 그 S16을 믹서 뒤에 A 포트에 꼽았다면은 AS50A 그럼 거기에 꼽힌 거에 채널 25번을 내가 입력 1번에서 쓰겠다는 거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라우팅에서 인풋 요 디지털 믹서 내부 프로세싱에서의 인풋 1번을 AS50에 연결된 외부 기기에 A 그 25에서 32라는 그 8개 블락에서 뽑아낼 수 있게끔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죠. 이거를 내려가면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카드 1에서 8. 그럼 카드 1에서 8은 이제 아까 우리가 그 EXP 익스펜션 해 놓은 거. 그러니까 이제 외부로 컴퓨터를 USB를 통해서 내가 뭐 로직이나 프로툴이나 큐베이스나 뭐 누엔도나 뭐 어떤 그 DAW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채널 1번의 출력을 내가 USB를 통해서 이 믹서의 1번으로 받아들일 때 그거죠. 그러니까 즉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은 요 채널의 입력들을 요 1번 로컬 이 하드웨어 믹서 뒤에 있는 인풋 그 다음에 외부 기기 AES50A라는 꼽에 A라는 포트에 꼽히는 48개 그러니까 S16이 16 인풋이니까 그것을 내가 AS50이라는 거에 총 3개를 내가 여기다 꼽을 수 있고 나머지를 또 B에다가 이렇게 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믹서의 최대한 인풋이 가능한 것은 32개다. 물론 이 억스로도 가능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각각 신호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32채널을 X3이니까 그래서 X32의 그 입력은 뭐 어디에다 꼽았던 간에 내가 필요한 쪽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입력을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은데 기본 믹서에서 몇 채널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를 내가 여기서 지정할 수 있는 거죠. AS 그 aux in을 내가 다시 리맵하는 거. 그럼 여기 aux ins라고 해놓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믹서 뒤에 aux라는 거 우리가 믹서의 뒷면을 잠깐 보시면은 자 여기에 믹서 뒤에 보면은 예 여기 있죠. 여기 aux in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나온 그 aux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1번에다 꼽았다면은 그것이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에 aux 그 1번에서 aux ins라고 해놨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근데 내가 이것을 요거를 aux in을 내가 로컬 1, 2로 해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입력에서 요 aux in 여기에서 얘가 내가 aux 1번을 셀렉트를 해서 홈 버튼을 보면은 이제 로컬 마이크 그 믹서 뒤에 있는 마이크 1번, 2번을 내가 요 aux 1이라는 채널에서 인풋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그 S16을 우리가 32채널을 다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기본 채널 1번에서 32번까지를 다 썼는데 마이크를 하나를 더 연결을 해야 할 경우에 그럼 내가 로컬에다가 그 믹서 뒤에 있는 요 믹서 뒤에 있는 인풋 1번에다가 마이크를 꼽고 그것을 내가 요 aux 1번 채널 입력에서 그것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똑같이 홈에서 우리가 이제 뭐 EQ를 물론 이제 요 aux에는 EQ만 나와 있어요. KT 이런 것들은 사용 안 하게 돼 있고 그거는 이 뭐 금액이 일단은 저렴하니까 이렇게 많이 줄여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이제 라우팅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aux in도 각각의 우리 이제 꼽힐 그 믹서 입력 쪽에 꼽힐 어떤 기계냐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그게 요 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라우팅의 홈. 그다음에 아웃풋. 아웃풋은 이제 출력이에요. 그 아날로그 아웃풋, 그 믹서 뒤에 있는 거. 믹서 뒤에 있는 아웃풋이 이제 어떤 신호를 뽑아갈 것이냐. 그래서 아웃풋 0에는 우리가 믹스 버스에서 1번이 나오게끔 그리고 1번은 이제 탭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 1번 출력을 어디에서 뽑아갈 것이냐.
포스트 페이더니까 그러면 이 믹스 버스 1번의 페이더 뒤에서 뽑아가는 거. 네. 프리 페이더는 그 앞에서 뽑아가는 거. 그러니까 페이더를 내려도 늘 나갈 거예요. 뭐 포스트 EQ 이렇게 이것들을 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2번도 그렇고 쭉 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는 우리가 이제 메인 스피커에서 나가는 소리와 딜레이를 고려해서 이제 뒤에 소리가 나가야 그 듣는 사람이 메인과 딜레이들을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뒤에 나와서 똑같이 듣게끔 할 수 있는 그 딜레이를 우리가 따로 DSP를 그 외장 기기를 안 쓰고 여기서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뭐 몇 미터로 이렇게 그래서 딜레이드 된 스피커가 22.91m가 있다면 그게 66.8ms 뒤에 소리가 나가게끔 이렇게 그러면 요 1번에 꼽힌 거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aux out 이건 이제 뒤에 있는 그 aux 포트 그 포트의 아웃인 거예요. 뭐 같은 얘기인 거고 P16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용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P16 모니터 믹서의 1번을 뭐에서 빼갈까? 그래서 다이렉트 아웃 1번에서 빼갈지, 뭐 매트릭스에서 뽑아갈지, 믹서에서 뽑아갈지. 그래서 우리가 자 1번에 킥을 넣어놨으면 우리가 그걸 다이렉트 아웃 킥으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믹서의 어떤 사용과는 독립적으로 내가 프리 EQ 아니면 포스트 EQ 그 EQ를 통한 사운드 아니면 EQ 그 1번 킥 채널에 EQ 앞단에서 내가 P16으로 다이렉트 아웃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번의 킥을 끄건 키건 간에 그냥 글로는 늘 나가게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밴드 마스터에게 마스터에다가 톡백 마이크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자기네 밴드끼리만 대화가 되게끔도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것을 뭐 16번에다 해놨다면 16번은 톡백 마이크 뭐 26번에서 그게 나가게끔. 그래서 그것을 프리 EQ로 해놓으면 내가 이제 페이더를 꺼도 그러니까 메인 사운드에는 안 나가도 저기로 나가게끔 이렇게 그런 기능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카드 아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대로 USB를 통해서 이제 DAW로 넘어갈 때 뭐 로직, 프로툴스, 큐베이스 이런 거에 이제 어떤 사운드가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1번에서 8번을 해놓으면 그럼 이제 1번의 다이렉트 아웃이 카드 1번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쭉 그렇게 되게끔 여기 external connections 돼 있으니까 그 아웃풋이 된 거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입력 홈이니까 인풋을 카드로 해놓으면 카드 1번 통해서 들어온 것이 채널 1번으로 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카드 아웃이니까 그럼 1번에 채널이 직접 가게끔. 이건 이제 여기 AS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AS 그 S16 1번에 나온 것을 그냥 직접 무조건 DAW로 가게끔 이렇게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믹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나가게끔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AES50의 아웃이라는 거. 그러면 이게 AES50A 포트에 이제 포트로 나가는 모든 출력인데 그 출력이 1에서 8, 9에서 16, 17에서 이렇게 총 48개의 출력이 있는데 그것을 뭐를 내보낼지를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에서 그 로컬 채널에 있는 걸 내보낼지 아니면 여기 아웃풋 1번에서 이렇게 그러면 요 아웃풋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요거. 요 아웃풋 1번이 이제 AS50 포트에 요 포트 1번으로 나가게끔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내가 15, 16에다가 이제 메인 레프트 라이트를 해놨다면은 여기 15, 16에다가 이제 우리 메인 출력 요 믹싱 요 아웃풋이요. 요거를 15에다가 메인 L 16에다가 메인 R을 해놨다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AES가 아니라 AES50AE 포트를 통해서 연결된 S16의 출력 15번에서 이제 마스터가 나가는 거죠. 마스터 레프트가. 만약에 거기에 그 S16을 한 대만 사용한다. 그래서 거기서 아웃풋 포트가 8개만 있어요. 1에서 8번. 그래서 7번에서 내가 메인 레프트 라이트를
7, 8번에서 나간다면 여기서 요 7번을 뭘로 해놔야 하냐면은 요걸로 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7번을 메인 레프트로 해놓고 8번을 메인 라이트로 해놓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거기 연결된 그 AS50A라는 거기에서 요 8번, 7, 8번으로 나가는 요 A의 그러니까 즉 S16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아웃풋 포트가 8개가 있어요. 1번에서 8번까지. 그럼 거기에서 내가 7, 8번을 메인 레프트 라이트로 쓰겠다면은 반드시 요 아웃풋 7, 8에다가 7번에다가 메인을 꼽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걸로 사용하면은 이 믹스 7번이 나가요. 그러면 메인 레프트 라이트는 안 나가고 우리 억스 7번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여기서 다시 지정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요 XLR 아웃은 믹서 뒤에 있는 출력부. 요 믹서 뒤에 있는 출력부에 어떤 신호를 내보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하겠죠. 요 아웃풋 있잖아요. 여기 쭉 1번에서 16번까지.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신호를 내보내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본 대로 뭐 1번에서 4번, 5번, 8번 그럼 거기다 뭐 어떤 거를 내보내는지 그것이 여기 있습니다. 셋업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거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여기는 이제 우리 이게 컴퓨터니까 우리가 또 그리고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오버라이트 때는 한 번씩 컨펌을 하게끔 확인하게끔 그래서 하겠냐 말겠냐 예스냐 노냐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놓으면은 뭔가를 작업할 경우에 물어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게끔 그런 것들이고 뭐 쟤네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는 뭐 공부를 하시고요. 일단은 쉽게 초보자를 위해서 넘어갑니다. 복잡하니까 패닝 모드가 있죠 여기.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LR과 모노로 놨을 땐 여기 있고 LCR로 해놓으면 이제 패닝이 바뀌겠죠. 가운데 있으면 센터로 나가는 거고 이렇게 그 기능이에요. 버스를 내가 어떻게 프리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지정해 놓을 수가 있느냐. 버스 16개를 내가 8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8은 프리 포스트 EQ로 하고 서브그룹 빼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8, 4, 4로 그러면 8은 프리로 하고 4개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라이브러리는 이제 내부에 그 도서관 같이 어떤 기록 보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내가 채널을 1번 채널을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킥이라고 해놨으면 킥을 라이브러리에다가 저장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킥 채널에 헤드앰프 요거 클릭해 놓으면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다 저장하게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요 라이브러리화해서 우리가 자료실처럼 쓰는 거고 에펙터도 같아요. 라우팅도 내가 라우팅 해놓은 거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거를 요 라우팅에서 복잡하게 막 바꿔 놓은 것을 이제 그걸 하나의 그 템플레이트 틀 같이 어떤 본같이 이제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정하는 거고 그래서 로드 프리셋 뭐 로딩하는 거 세이브하는 거 딜리트하는 거 뭐 임포트 엑스포트 이것들은 이제 다 그 외부 기기에다가 연결하게끔 하는 것들이 되겠죠. 믹서에서는 또 USB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USB에다가 세이브하고 부르게끔. 에펙터. 이건 이제 그 내장 기기인데 내장된 주변 기기들. 그러니까 리버브, 딜레이, 뭐 이퀄라이저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연결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메인 요 EQ인데 이를테면 5번으로 와서 5번을 내가 이제 클릭을 해요. 이걸로 에펙트로 와서 이렇게 셀렉트를 내가 6번에 와서 클릭을 하면 6번이 나와요. 그럼 내가 6번에 입력을 뭐를 쓸 건지를 미리 아까 그 홈에서 지정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 인서트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은 인서트를 여기서 메인 LR로 해놨어요. 이렇게 메인 LR.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메인 LR로 바뀌었고 인서트를 켜야만 돼요. 키면은 이제 그래서 셀렉트 인서트를 키면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키면은 인서트가 메인 레프트 라이트 출력에 걸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fx 6번으로 가야죠. 6번으로 가서 그럼 여기에 위에 이제 이렇게 메인 레프트 라이트 있고 이걸 통한 다음에 출력이 나가게끔. 그래서 내가 이퀄라이저를 쓸 수 있게끔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우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내리고 키우고 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여기에 이 믹서에는 보면 GQ on 페이더스라고 있어요. 요거 이거를 누르면은 이 아래쪽 페이더가 각각의 레벨이 가능해요. 이렇게 50이라고 있고 여기 50Hz의 크기를 내가 페이더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게끔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1kg를 줄였다면 이렇게 내려가게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죠. 그게 요 에펙터. 그래서 여기 이제 주로 그 에펙터니까 많이 이제 쓸 수 있는 게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거, 뭐 그런 거, 코러스 등등 많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그것들은 뭐 이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쭉 해서 여기 뭐 게이트 리버브, 뭐 딜레이 많은데 그것들은 각각의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나중에 이제 해볼 거예요. 빈티지처럼 또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컴프레서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8개로도 쓸 수 있고 인서트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인서트로 쓰면 이제 각각 입력 채널에서 내가 원하면은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럼 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게이트, 컴프, EQ 외에 또 하나의 어떤 그 아웃보드, 우리가 이제 아웃보드인데 실제로는 믹서 안에 있으니까 온보드예요. 그 믹서 안에 있는 그 에펙터를 인서트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요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X32에는 요 총 8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1번에서 4개, 요 FX 인서트로 사이드 체인으로도 쓸 수 있고 인서트 쓸 수 있는 거. FX 5에서 8번은 인서트로만.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메인 EQ나 모니터 EQ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섹션인데, 모니터는 이제 기본 그 레프트 라이트 나가는 거 외에 우리가 그 모니터 불을 쓸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레벨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그 쉬운 것은 헤드폰 꼽았을 경우에, 그럼 이제 헤드폰으로 어떤 사운드가 나갈지, 어떤 크기로 나갈지 그걸 이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모니터를 어떤 거를 내가 들을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LRAFL이라고 되어 있으면 After Fader Listen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페이더에서 내리면은 내린 게 들리게끔, 키우면 키운 게 들리게끔. 그리고 PFL로 해놓으면은 얘 페이더랑은 상관없이 페이더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페이더를 지나가기 전에서 이 모니터 레벨을 내가 확인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딤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 모니터 레벨이 20dB가 줄어지게끔, 이건 뭐 더 내릴 수 있고 더 키울 수 있고. 딜레이, 이건 이제 무대에서 믹서가 170m가 떨어져 있다면은 그럼 내가 사운드를 듣는 게 메인 소리가 나오는 게 0.5초 뒤에 듣게 될 건데, 거기에다 내가 이제 일반 소형 그 모니터를 놨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사운드를 모니터하면은 땅 여기서 킥이 나온 다음에 0.5초 뒤에 메인 스피커에 킥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모니터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러면 그 길이만큼, 그럼 0.5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모니터를 내가 0.5초 딜레이를 해서 듣게끔, 그래서 메인 사운드에 나오는 거랑 동시에 사운드를 듣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내가 그러니까 믹서의 출력을 모니터 출력에다가 놓고, 뭐 일반 이제 녹음실 모니터 같이 그런 거 이제 믹서에서 놓고 그 사운드랑 메인 사운드랑 비교해 볼 경우에 솔로를 누르면 내가 거기서는 솔로가 나오는 거고 메인에서는 솔로 기능이 없는 거고,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기능을 쓰겠죠. 이렇게 톡백이 있어요. 톡백이 있습니다. 톡백 A, B. 그래서 뭐 톡백 A
A에다가 마이크 꼽았을 경우 이렇게 익스터널 마이크, 외부 마이크를 꼽았을 경우에 그것을 쓸 경우에 요거 이제 그냥 놓으면은 톡백 마이크가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에다 내가 톡백을 누르면은 지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톡백 떠났네. 톡백 예, 이렇게 나오게끔 레벨이 있죠. 여기. 그러니까 내부 마이크에서 나오는 거고, 이걸 이제 엑스터널로 해놓으면은 이제 뒤에 마이크 꼽은 거에서 입력을 받을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죠. 인터널로 끄는 거. 이걸 켜야죠. 이렇게 그것입니다. 이제 소리가 나네. 모니터 팀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톡백을 내가 말했을 경우에 어디로 내보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믹스 뭐 1, 2, 3.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프트 라이트를 해놓으면은 톡백을 말하면은 메인에서 나가는 거고, 요걸 끄고 내가 믹스 버스 1번으로만 해놨다면은 그게 이제 모니터면은 모니터 쪽에 이제 내 이 엔지니어의 톡백 마이크가 나가게끔. 그래서 큽니까 작습니까, 리버블 뭐 더 넣을까요, 아니면 뭐 물 필요해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말할 수 있죠.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톡백 A, B. 램프는 그 믹서 뒤에 이제 램프를 꼽는데 그것에 밝기죠. 디밍이니까. 이렇게 있고. 오실레이터는 이제 발진기. 우리가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게 핑크 노이즈냐, 뭐 사인 웨이브냐 해서 칙한 소리부터 똥 하는 소리까지. 그래서 그것을 내가 기기를 테스팅하거나 시스템을 테스팅할 경우에 이제 그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것에 얼마만한 크기인지 이제 사인 웨이브나 뭐 이런 거를 이제 몇 헤르츠인지 이렇게 나오게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지정하게끔.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 노이즈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모니터. 레코더는 이제 그 내장된 USB 포트에다가 여기 그 USB 포트에다가 그 FAT32, 그 FAT32 이걸 지금 쓰네요. FAT32라는 포맷으로 해놓은 그 USB를 꼽으면은 그럼 거기에다가 녹음을 하거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오디오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웨이브만 가능해요. 웨이브라는 포맷만. 그러니까 MP3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웨이브라는 포맷으로 기록을 해놔야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포맷의 사운드를 불러드릴 때도 이 특별한 기준에 맞아야지만 재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샘플링 레이트나 비트나 이런 게 이제 맞아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많은 경우에 녹음을 하니까 우리 이제 USB를 꼽고 그냥 여기에서 레코더 이렇게 레코더를 누르면은, 그래서 레코더를 누르면은 녹음이 내부에서 그냥 끝나게끔. 옛날에는 여기서 이제 또 믹서의 뒤에다가 아웃풋을 뽑고 CD 리코더나 아니면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또 꼽아야 되고 거기서 뭐 녹음을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믹서 내부에서 다 해버리게끔 이제 해놓은 거죠. 그겁니다.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보면은 그것의 소스,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을 어떤 소스를 이제 쓰실 것인지. 제일 흔한 건 물론 뭐 메인, 레프트, 라이트인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믹스 뭐 뒤에 7, 8번으로 이제 해놨다면은, 그럼 내가 7, 8번에 이 녹음되는 믹스를 메인 믹스랑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뭐냐면은 이제 녹음되는 거에는 이제 앰비언스 마이크를 넣어놓고, 그래서 이제 뭐 박수 치는 소리들, 환호하는 소리들이라 그 녹음되게끔, 그 소리는 메인 믹스로는 안 나가게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믹스 버스에서 믹싱을 다시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녹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냥 무조건 메인, 레프트, 라이트만 이제 녹음을 해놓으면은, 교회라면은 설교 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뭐 아무런 그냥 조용할 경우가 딱 있잖아요. 농담을 했는데도 조용하고,
마이크가 목사님 마이크 하나니까 그 목사님 마이크로 입력이 적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회중용 마이크, 그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그래요. 앰비언스 마이크를 꼽아놓고 거기 것을 메인 믹싱에서 메인 레프트 라이트로 나가는 거는 끄고 그것을 믹스 7, 8번 아니면 뭐 9번, 10번 그래서 거기로 나가는 것에다만 키우면은 그럼 이제 박수 소리들 뭐 이런 거가 녹으면은 이제 메인 출력과는 독립적으로 녹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요 레코더. 그리고 이제 뮤트 그룹. 이거는 이제 뮤팅을 그룹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뮤팅 그룹 1번을 누르면 1번으로 지정해 놓은 것들이 다 뮤트가 되게끔. 그러니까 뭐 악기팀, 싱어팀, 뭐 코러스팀, 아니면 뭐 기타 몇 개 이런 것들은 이제 뮤트를 그룹에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누르면 이제 끝나게끔. 그것에 관한 거고 뮤트 그룹. 유틸리티는 이제 그 채널들에 필요한 내용을 내가 이를테면 이제 홈에서 유틸리티 누르면 이 채널을 내가 카피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에 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여기에요. 이 정도면은 대부분 요 메뉴와 기능들을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1시간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사인은 요 부분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X32C는 그냥 요 버튼만 있고 X32는 이 버튼하고 높하고 LCD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럼 이것은 내가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 버튼에다가 특정 기능을.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은 뭐 모니터에 믹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누르면 씬, 그 미리 지정해 놓은 그 메모리를 부르거나 뭐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 요 씬이라는 게 있어요. 씬. 각각의 그 믹서의 세팅을 다르게 저장을 해놔요. 이렇게. 그 외에는 뭐 일부 예배용, 뭐 2부 예배용, 청년 예배용, 금요 예배용, 뭐 수요 예배용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버튼만 눌러서 리콜 하게끔. 그래서 그게 쉽게 쓸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것을 씬으로 해놓은 거고. 이제 뮤지컬이면 뭐 1장, 1막 때 세트 아니면 이제 공연 때라면 인트로 때 인트로덕션 때 나오는 믹스를 1번에 해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곡 2번 세 번째 곡 뭐 5번 여덟 번째 곡 그래서 다 그거를 씬으로 해놓고 실제는 라이브에서 그렇게 그 조정을 안 해야 돼요. 라이브 믹스는 무조건 큐에 의해서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오퍼레이팅만 하게끔. 그러니까 마이크를 끌려고 하네 뮤트를 하고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 조작만 하게끔. 그러니까 믹스는 이미 리허설 때랑 아니면 뭐 그 공연 이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각각의 곡마다 씬으로 메모리를 해놔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렇게 이제 쓰실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렇게. 그거 외에 뭐 등등이 있어요. 파라메터 세임, 뭐 채널 세임, 미디 나가는 거 있고 뭐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지금 설명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은 요 윗부분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채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해 보면은 이 앞에 거 8개는 입력인 거고 뒤에 거 8개는 출력인 거고 그 다음 거는 마스터 페이드니까 이건 메인인 거고 근데 이 8개가 이게 이제 채널을 1번에서 8번, 9에서 16번, 17에서 24번 이렇게 쭉 레이어로 해놨어요. 이렇게 레이어가 있는 거예요. 레이어 1번에서 1에서 8번 있고 9에서 이렇게 쭉 그래서 그걸 내가 불러내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되는 기능들을 셀렉트로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죠. 그리고 팁이라면은 여기서 그 X32C와 P 컴팩트와 프로듀서 모델은 입력 페이더가 8개니까 그래서 이거를 2개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러면 지금 1번에서 16번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1번만
누르면은 내려와 있죠. 아웃풋인 거고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내가 이제 그렇게 요 채널들을 1번에서 32번과 aux-in 1에서 6번까지 USB, 그 다음에 에펙터 리턴, 버스 마스터, 버스로 내보내는 각각의 마스터가 1에서 16번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스 마스터를 이걸로 해놓으면은 자 같이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즉 이거는 내가 요 부분은 버스 1번의 마스터니까 지금 현재 요 아웃풋의 버스 1번 마스터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DAW 리모트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믹서를 DAW의 리모컨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기능이 아주 뭐 심플한 기능만, 페이더, 뮤트 뭐 이런 것, 플레이백, 레코딩 이런 것만 이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DAW를 리모트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이 믹서를 DAW의 리모컨처럼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거예요. 센전 페이더라는 건데 뭐냐면은 1번에서 내가 지금 채널 1번을 이렇게 놓고 만약에 채널 1번의 억스를 일단 뭐 믹스 1, 뭐 믹스 1, 2, 3 해서 이렇게 1, 2, 3, 4, 5, 6을 다 그 만질 텐데 보통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라면은 이제 이 버스 윈도우로 가가지고 각각을 이렇게 해야만 돼요. 여기서 1번 키우고 이렇게 이게 이제 어렵다고 이게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었냐면은 입력을 고르고 1번에서 내가 1번에서 센존 페이더를 누른 뒤에 버스 1에서 8번, 9에서 16을 누르면은 1번에 각각 버스로 나가는, 그러니까 즉 채널 1번에 우리가 버스 9번으로 나가는 양인 거예요. 요게 채널 1번에 버스 10번으로 가는 양 이렇게. 그럼 내가 요 채널 우리가 이제 그 아날로그 믹서에서 채널에 보면 채널에 억스가 있잖아요. 억스 1번에서 6번까지 있거나 뭐 지금처럼 신판까지 있다면 대형 콘솔은 그 기능을 이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1번에서는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버스 9번이 요런 양으로 9, 10, 11, 12, 13, 14 이렇게. 그다음에 2번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번에 아까처럼 이렇게 해놨다라는 게 실제 요게 이제 믹서에서 이렇게 각각의 샌드 양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8번에서 1번에서 8번이라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 채널 1번의 믹스 아웃 1번 채널의 샌즈 아웃을 내가 요 센존 페이더라는 거 요걸 키는 걸로 인해서 독자적으로 믹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아웃풋들을. 예. DCA가 있죠. DCA는 자, 우리가 요 DCA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DCA는 뭐냐면은 디지털 컨트롤드 앰플리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로 그 증폭도를 컨트롤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DCA는 우리가 예전에는 VCA라고 이제 말했어요. VCA를 디지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테이지 컨트롤드 앰플리튜드를 이제 디지털 컨트롤드 앰플리튜드로. 그래서 내가 이것은 우리가 그룹핑을 만드는 거는 내가 채널 1, 2, 3번을 그룹 3번에다가 묶었다라면은 그럼 실제 그 시그널이 신호가 1번, 2번, 1, 2, 3번이 출력이 그룹 3번을 통해서 이제 뭔가로 나가게끔 뭐 레프트 라이트로 나가게끔 하는 그런 게 그게 그룹인데 이 DCA는 그 그룹핑을 그렇게 신호가 지나가지는 않고 셀렉트를 해놓은 1, 2, 3번의 페이더의 위치만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DCA 그룹 1번을 요거를 누르고 자, 두 손으로요. DCA 그룹 1번을 누르고 채널을 내가 2, 3, 4번을 해놔요. 이렇게.
2, 3, 4번을 해서 2, 3, 4번에 믹스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믹싱 해놓은 밸런스는 안 만지면서 얘의 그룹을 페이더에서 내가 키우거나 내리거나 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드럼을 8개 마이크면은 그거를 1번에다가 DCA를 묶어놔요. 쭉. 이렇게. 그래서 묶어놓은 거에 밸런스를 깨지 않고 드럼 파티의 볼륨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DCA라는 거고. 그게 여기에는 8개가 있어요. DCA 1번에서 8번까지. 그러면 내가 피아노도 레프트 라이트 마이크 2개면은 그거를 내가 DCA로 하나로 묶으면은 피아노 레벨을 내가 열심히 또 이 채널을 뭐 16번으로 가서 17번으로 가서 그거를 줄이고 내릴 필요가 없이 내가 7번에다가 만약에 17번, 18번을 그룹핑을 해놨다 그러면 얘가 피아노 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뭐 개괄적으로 쭉 X3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도 숨 차고요. 네, 어렵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반복하면서 그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또 한번 반복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그 매뉴얼은 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매뉴얼도 읽고, 또 하나가 그 매뉴얼 뒤에 보면은 시그널 플로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한 그림들, 신호가 오고 뭐 무슨 기능이 있고 뭐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가능하면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험으로 버릇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러지컬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제대로 좀 잘 쓰는 기기가 되길 바랍니다. X32로 믹스가 안 되면은 아무리 뭐 CL5, 뭐 PM 어쩌고, 그러니까 뭐 매덕되는 믹서로도 믹스가 안 돼요. X32가 그만큼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열심히 더 공부해서 기기 값의 300%는 뽑은 다음에 1000%도 뽑은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시고요, 꼭.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시간 투자를 하는 어떤 그 보람이 좀 나올 수 있게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공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